양주시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주시 공공승마장 직원들인데요. 소중한 이웃의 목숨을 살린 양주시의 히어로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호 의원을 차기 대표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광미숙 의원은 분란이 시작될까 우려된다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광역교통과 인구, 경제, 산업 구조 등의 도시 계획을 수도권 시각에서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의회와 교육청에서 맹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어디선가 뛰어와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살린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각박한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네, 양주시에도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행해서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주시 히어로들 김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양주시 공공승마장에서 지난 5일 승마 회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마장 직원과 교관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 소방관이 영상통화를 통해 알려주는 내용을 듣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교육받았던 심폐소생술을 돌아가면서 시행한 뒤에도 심정지 상태가 계속되자 승마장에 구비되어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꺼내 전기 충격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당황은 하였지만 바로 그 회원님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앞서서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심폐소생술과 AED 실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구급차 도착 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병원으로 내원을 하였고 심정지 상태로 그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신 후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관상동맥이 막힌 상태이고 그걸 이제 훌륭하게 지금 성공적으로 그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을 하였고 현재는 그 성공적으로 지금 일상으로 좀 복귀하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르며 초기 목격자의 대응이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그 비의료인 분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용을 잘 해주셔서 환자분 초기 그 심정지 대응이 잘 되었고 덕분에 환자분이 그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분의 골든타임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양주시 공공승마장 직원들. 이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행을 하여 사람을 살리게 되어서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정호 의원을 차기 대표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대표의원 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며 전체 78명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여해 42명의 찬성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신임 대표의원은 대표단을 형평성에 맞게 구성하고 재선, 3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총선 전담팀 구성과 하반기 의장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광미숙 대표의원은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마찰을 빚으며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 광미숙 대표의원은 11일 의원총회 결정에 대한 광미숙 의원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입장 표명에 나섰는데요. 곽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날의 결정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11일 내린 결정이 진정 분란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더 큰 갈등의 씨앗만 품게 됐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올바른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과 함께 해당 결정에 대한 부당함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광역교통과 인구, 경제, 산업 구조 등 도시 계획을 개별 지자체가 아닌 수도권의 시각에서 수립해 함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한 건데요. 네, 수도권 거버넌스 기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에 1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광역교통수단 확충입니다. 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GTX ABC 노선을 조기 건설하고 DEF 노선안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과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와 철도 입체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경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경인선과 경부선 등 지하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하화를 통해 생긴 상부 공간은 녹지로 만들어 공공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GTX 복합 환승센터와 기성시가지 토지 이용도 고도화해 광역 거점을 육성하고 직주 근접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벨트와 첨단 산업기지를 육성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도는 한강에서 서해 연안, DMZ 일원까지 연계하는 글로벌 관광 활성화 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서울항을 조성해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하구까지 오가는 유람선 관광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개 시도는 또 권역별 특성과 인구 변화, 연계 협력 등을 고려해 9개의 생활권 균형 발전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는 공항 항만과 노후산단, GTX-D 광역교통망과 서해 백길이 있는 생활권 5지역으로 함께 묶였습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기초지자체와 시도의회, 국토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주민의 선거로 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이 구조하에서는 각 지자체가 모여서 협력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권 발전위원회 같은 거버넌스가 그런 실행력과 재정권 이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과 수도권 매립지, 주택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생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경기도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맹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함께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에서 맹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이인교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두천 지역의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예, 먼저 경기도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학생 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모두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각장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맹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경기도 내 특수학교가 총 38개가 있어요. 학생 수는 전국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독 맹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특성상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단독
명학교, 시각장애 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점자 교육과 보행 훈련 등의 좀 특화된 교육이 어려워서 진학을 꺼리거나 다른 시도의 맹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하신 바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교육감도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에 단독 명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관계 부서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특수교육과하고 학교 설립과에 지시를 해서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면서 관심이 모였는데요. 이제 중앙정치로 문제가 좀 옮겨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 할 계획이십니까? 절실히 필요한 명학교를 위해서 이제 토론회뿐만 아니고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명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3년 내에 경기도 내 단독 명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의정부 이전이 완료되면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계획대로 내년 2월 의정부로 이전하게 되면 같은 해 12월 말 결산 법인소득에 대해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